AI 기술을 활용한 블록체인 업계에 예. 이런 기술들이 접목이 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예. 또 이런 기술을 사칭한 대규모 사기 업체가 적발이 됐다고요? 예. 어떤 내용이죠? 지난 8월에 김포에서 AI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네. 사람들에게 수익을 안겨주겠다라고 네. 약속을 하고 네. 그 금액을 편취한 업체 혹은 집단이 검거된 사안입니다. 아직 법적 판결이 나온 건 아니고 일단 체포영장으로 구속이 된 건가요? 지금? 그렇죠. 예. 그 AI 프로그램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발생하는지 그게 뭐 어떤 시스템인가요, 이게? 그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을 네. 시켜주겠다라는 게 네. 이 주장하는 로직이라든지 그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AI 프로그램을 가동을 시키고 네. 거기에 일정 금액 이상의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현금을 예치를 해요. 예치를 하고 나면 자동으로 기계가 뭐 특정 거래소에서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하면서 네. 점차 이 수익을 쌓아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AI라는 것이 뭐 쉽게 얘기해서 네. 인공지능이라는 게 주로 이 프로그램 매매를 하면서 데이터를 쌓아야 됩니다. 네. 그 데이터를 통해서 딥러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케이스라든지 뭐 차트의 흐름 이런 뭐 보조 지표를 통해서 충분한 학습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이 코인 시장의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뭐 거래량이 엄청난다 하더라도 이게 충분히 쌓이지가 않았어요. 아직은 데이터베이스가 확충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딥러닝을 할 수 있는 그 근간이 없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특히 뭐 그 일반 알트코인 같은 경우, 네. 뭐 김치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껏해야 상장한 지 뭐 한 3개월, 4개월 정도밖에 안 된 그렇겠네요. 코인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 매매 예, 주식 시장에는 이런 AI 프로그램이 증권사들마다 있거든요. 그렇죠. 그 무수히 많은 매수 매도를 AI 스스로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을 하면서 뭐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예, 저도 예전에 저한테 제보 들어왔던 그 제보자들의 피해 손실액을 보니까 꾸준히 손실을 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특정 종목에 큰 손실을 보질 않고 계속 AI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꾸준히 손실을 보는 그런 좀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쪽 그 암호화폐 쪽은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되는 거죠, 이게? 그 주식 시장에서 특히 그 증권 시장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동을 시키면서 사람들에게 항상 얘기를 해줍니다. 네. 아무래도 대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주의점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겠죠. 네. 이 AI 프로그램 전적으로 맹신하지 말아라. 예. 이 프로그램이 당신에게 수익뿐만 아니라 손해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충분한 경고를 진행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 수익률에 대해서 크게 약속을 안 해요. 네. 아예 수익률이 뭐 몇 % 이상 보장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유사수신 행위가 돼서 그렇죠. 불법이 되는데. 예. 근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아직 그에 대한 그런 어떤 법적인 규제안이라든지 네. 이게 마련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네. 사실 이 프로그램을 파는 업자들 네. 혹은 뭐 집단들 네. 그리고 개인도 있어요. 네. 이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었다. 뭐 API 프로그램을 따다가 뭐 특정 거래소에서 작동을 할 수 있는 혹은 네. 거래소마다 옮겨 다니면서 이 코인을 뭐 여기가 비싸니까 이번에 여기서 팔고 다시 싼 곳에서 사서 이걸 왔다 갔다 한다. 네. 이걸 아비트라지라고도 하는데 차익 거래라고 하죠, 예. 한국말로. 예. 이게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제 입장에서 봤을 땐 정말 기가 찰 뿐인 겁니다. 네. 근데 또 이거를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투자자분들은 어떤 분들을 어떤 경로로 통해서 이렇게 모집이 되나요? 일단은 본인이 스스로 투자를 하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많이 얻은 투자자일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약합니다. 네. 내가 스스로 해도 돈 충분히 번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가진 자산을 좀 많이 잃었다 하는 사람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걸 찾는 겁니다. 네. 뭐 암호화폐 관련 커뮤니티라든지 카카오톡, 네. 뭐 단체 오픈 톡방이라든지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광고가 꾸준히 들어오는 거예요. 예. 뭐 프로그램 팝니다. AI 프로그램 있습니다. 뭐 여러분 이거 써보세요. 그럼 이걸 또 공짜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한마디로 그 암호화폐에 진입을 하시는 초보자들이 예. 손실을 보다 보니까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을 잡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런 또 AI 업체들이 많이 현혹이 된다. 왜냐하면 간단히 생각을 해봐도 내가 손해를 이만큼 봤어. 한 1,000만 원 봤다고 생각을 네. 해봐요. 100만 원 넣고 하루에 2%만 혹은 5%만 꾸준히 네. 수익을 발생을 시킨다고 하면 한 달이면 몇 억이 돼 있는 겁니다. 그 100만 원이.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현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뭐 이런 AI 프로그램 업체들을 우리가 무조건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예. 이런 좀 옥석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찾는 매뉴얼이라든가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AI 프로그램 혹은 인공지능 매매라는 게 무조건 나쁘다라고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일단 대기업에서도 이런 AI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물론 이게 암호화폐 매매하는 데 있어서 특화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API를 통해서 스스로 이 코딩을 한다라고 하죠. 코딩을 통해서 암호화폐 매매 프로그램을 제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검증된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다라면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고요. 네. 혹은 좀 어느 정도 일정한 수익률 혹은 네. 너무 터무니없는 수익률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또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서도 네. 암호화폐에 대해서 AI 프로그램을 좀 적용을 하자, 네. 프로그램을 쓰고 싶다라는 관심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커뮤니티의 반응도 AI를 통해서 거래 프로그램을 만들자. 네. 근데 이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떤 뭐 커뮤니티면 커뮤니티, 거래소면 거래소 여기에 특화된 어떤 개별적인 맞춤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십사 하고 또 회원이 직접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저는 정말 궁금한 게 모든 투자자들이 AI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예. 누가 과연 돈을 벌까요? 다 이렇게 딥러닝을 통해서 AI들끼리 그 투자 전쟁을 한다면 참 이것도 되게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 AI 네. 프로그램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 네. AI 프로그램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네. 뭐 인공지능이긴 하지만 네. 이 일반 투자자하고도 싸워야 되고 또 다른 프로그램과도 싸워야 되고. 네. 뭐 이런 그 유사수신 얘기가 말 나온 김에 요즘 또 픽방이라는 또 용어가 있어요. 예. 그 어떤 내용이에요? 픽방은? 그 픽방이라고 하는 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요즘 또 급등하는 암호화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네. 뭐 최근에 누사이퍼라든지 네. 이런 암호화폐들이 뭐 한 2만 %, 3만 %까지 상승을 하니까 내가 먼저 이 정보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이런 심리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네. 이런 메신저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여기서 내가 방장인데 네. 정보를 주겠다. 네.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내가 분석을 했다 내지는 내가 뭐 특정 거래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남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 정보를 알 수가 있다라고 네.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예. 뭐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사람들 많은 곳은 몇천 명 들어가 있는 방도 있어요. 네. 이 사람들한테 그 가입료 혹은 이용료를 받는 겁니다. 네. 뭐 한 3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일종의 회비 개념인 거죠? 그렇죠. 예. 회비 개념인데 이걸 또 계좌로 받습니다. 네. 계좌로 받거나 암호화폐로 받거나. 네. 그러니까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런 행위를 하지 마라라고 네. 지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꾸준히 이런 픽방들이 생겨난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네.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주로 주식 전문가 동호회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우리 또 암호화폐 좀 픽방이라는 또 용어를 쓰네요. 이와 비슷한 형태를.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그 코인업이랑 2019년도인가요? 코인업이라는 또 이런 회사가 있었는데 뭐 이러한 사례였었나요? 그렇죠. 그 2019년에 강남의 코인업이라는 회사에서 네. 굉장히 큰 사건이 발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 뭐 거의 모든 방송사에서 네. 뉴스에서 대서특필을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네. 여기에 캐시강이라는 예명을 사용한 대표가 예, 약 예. 유명한 분이죠. 그렇죠. 예. 이쪽 업계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지금 거예요. 현재 옥살이를 하고 계시죠? 그렇죠. 예. 약 4천억 원 정도를 편취를 했다라는 네. 혐의로 지금 상당히 중형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 그게 중형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10 몇 년 정도 받았다라고 10몇 년인데 중형이 아닌가. 4천억 원을 예. 편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그 돈들이 예. 어떤 식이냐면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네. 내가 이
뭐 WEC라는 코인을 만들었는데 이게 네. 월드 익스체인지 코인이다. 네. 월드 환전 코인이다. 이거 앞으로 얼마 갈 거다. 어디 상장될 거다. 하는 식으로 뭐 거짓 정보를 흘리는 거죠. 네. 그럼 사람들이 찾아와요. 내가 지금 100만 원을 넣으면은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뭐 2주 플랜, 2달 플랜 해가지고 지금 금액을 맡기면 2주 혹은 2달 후에 1.5배를 주고 그리고 원금은 또 별도로 돌려준다라는 프로그램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끼리 그 안에 뭐 수천 명이 모여 있어요. 그 수천 명끼리 또 집단을 만드는 겁니다. 네. 여기서 내가 분석 잘 한다. WEC 앞으로 얼마 갈 거다라는 네. 식으로. 그럼 거기에 또 별도로 이 투자한 금액에 별도로 사람들이 돈을 내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새벽 4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새벽 2시에 퇴근을 합니다. 왜 이렇게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을 하지? 그 출근이라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 네. 이 캐시강이 투자자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1.5배를 약속을 했다. 네. 그런데 당신들이 새벽 4시에 출근을 해서 건물 쓸고 닦고 청소하고 새벽 2시에 퇴근을 하면 내가 여기에 0.2배를 더 주겠다. 회사 청소를 시켜요? 그렇죠. 좀 특이하네. 건물 8층짜리 건물을 네. 통으로 임대를 해서 쓰고 있었던 네. 회사인데 네. 저도 한번 가봤어요. 그때 예. 그때 당시에 거래소 근무를 하면서 네. 이 상장 네네. 요청이 들어와서 한번 실사 차원에서 가봤는데 그 노인분들이 네. 뭐 계단도 청소하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해요. 또 수익을 더 보장해 준다라는 그 미끼로 그렇죠. 정말 재질이 안 좋은 사람이네요, 정말. 그 이유가 사실 저는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건물 유지비를 조금이나마 그렇죠. 아껴보려고. 그 청소 영역 하시는 분들 그 얼마나 큰 급여도 아닐 텐데 그걸 또 아끼겠다고 수익률을 더 올려주겠다는 미끼로 그렇게 노예살이를 시킨 거네요, 사실상. 그러면서 끊임없이 네. 이거 뭐 지금은 1,000원이지만 2,000원 갈 거다, 3,000원 갈 거다 하고 뭐 픽방이라든지 네. 이 픽방을 운영을 하던 사람도 이 회사의 임원진들이었어요. 네. 알고 보니까 네. 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던 거고 그리고 이 임원 중에 한 명은 최근에 지난 10월에 또 네. AI 프로그램을 통한 매매 네. 이 프로그램을 팔다가 네. 또 구속이 된 사례가 그것도 있습니다. AI 프로그램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닐 텐데 그왜 또 AI 프로그램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네. 없는 것을 있다라고 속인 게 문제가 뭐 되겠죠. 허위 말 그대로 사기네요, 그러면. 예, 실제로는 프로그램이 없는데 네. 있다. 이걸 쓰면 당신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하고 먹튀를 한 거죠. 아까 우리 김 의원께서 얘기하셨던 십몇 년이 작은 형이다라는 게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네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판 염전노예라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일을 시켰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절박한 사람을 네. 상대로 네. 이런 사기 네. 혹은 그렇게 해서 피해자들이 전 재산을 네. 잃어버리는 사례도 굉장히 많을 거란 전 얘기입니다. 재산도 다 투자를 하고 몰빵을 하고 예. 본인 그 용역도 하고 예. 정말 가져갈 수 있는 건 싹 다 뽑아가네요. 그러니까 이런 사기를 친 사람은 네. 전 징역이 아니라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사형을 시켜야 돼요. 예. 뭐 개인적인 생각이시니까. 예. 예. 그렇다면 이런 각종 픽방들 앞으로 그 소위 말하는 부동산 떴다방 같은 식인데 예. 이런 판들이 지금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앞으로 좀 법적인 조치라든가 향후 좀 그 금융당국의 뭐 대안들이 있나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은 기존에 이미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러한 픽방 운영을 하지 마라라고 네.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네. 특히 가장 문제시 삼는 것이 픽방 네. 참여를 대가로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네. 현금, 비트코인 이런 금품을 수수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투자자들이 네. 발견을 하는 대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면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참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각종 범죄, 사기 현상들도 많이 날 텐데 앞으로 여러분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신중히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폭물레이다가 이러한 시장의 악행들, 사기 범죄들에 대해서 계속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항상 투자에 유의하면서 투자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